윤 대표님, 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은 11월 위중교사 선거법 이 1심 선고를 앞두고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어쨌든 1심 전까지 이재명은 무죄다는 여론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펴가지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그런 작전을 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여민 포럼이라고 네. 민주당 내 최대 개파입니다. 친명 그렇죠. 개파. 네. 22대 국회 들어갔고 결성이 됐고 안규백 네. 의원 5선이죠 아마. 예, 예. 이분이 거기 대표를 맡고 있는데 16일에도 이 선거법 관련 토론회를 열었고 또 22일에는 네. 위중교사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하는데 15일 선거법 토론회에서는 이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네. 너무 과하다 뭐 그런 얘기죠. 그렇죠. 뭐 지금 이재명이가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오거든요. 예.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이제 주요 쟁점이 김문기 예. 그때 이제 개발 1처장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사람에 대해서 몰랐다고 이제 허위사실 공표했는데 그러니까 이 더 여민 포럼이라는데 뭐 친명 의원들 한 40명이 모여서 한 토론회에서는 그거 뭐 좀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선거 하다가 보면은 그걸 갖고 꼭 재판을 해서 그 의원직도 박탈하고 당에다가 그렇게 벌금까지 물리고 그렇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재판에 영향을 주는 아주 나쁜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공직선거법이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하다 보면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갖고 어떻게 재판을 해서 실형을 때리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어요? 의원들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의원들은 사실은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로스쿨 네. 법학 전문대학원 네. 교수들이 나와갖고 주로 진보 좌파입니다. 그렇죠. 좌파들. 정한중 외대 예. 로스쿨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표현의 자유 또 명확성 원칙 선거 운동의 자유 이런 것을 침해할 정도의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과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제1야당의 더군다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를 비선거권까지 박탈하는 그런 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정적 제거 목적 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판사한테 협박하는 거죠. 예, 만약에 그 이재명 공직선거법으로 유죄 때리면 우리 가만 안 있겠다. 예, 너 판사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겁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22일 위중교사에는 위중교사 성립 요건에 지금 이재명의 그런 위증은 전혀 성립 요건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또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은 무조건 무죄다. 그 얘기를 그렇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재명 위증교사는 위증교사 그 허위로 증언했던 그 비서 있잖아요. 그 사람도 다 인정을 하고 김진성 씨 다 녹취록까지 파일도 다 있어요. 꼭 판단하면 되는데 왜 이중교사가 아니냐, 뭐 가혹하냐, 뭐 자꾸 떠들고 그래요. 이거는 웃기는 사람들의 민주당 보면은 죄 있으면 처벌받으면 되지. 이재명은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이지. 그건 전체 중에 한마디 있는 거죠.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스크린해서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죠. 판사가 그거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40분짜리 그 녹취록을. 누가 봐도 위증교사죠 그게. 그러니까 판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또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맡겨놓으면 되는 거지. 그게 지금 어떤 결론이 내릴지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질의 겁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자기들이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판사가 오직 알아서 그렇죠. 판결을 할 거예요. 아 그러면 빨리 좀 재판 좀 해줘라 하는데 이재명이는 자꾸 판사 기피 신청하고 뭐 아프다고 안 가고 자꾸 시간을 끌어요. 떳떳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이 법대로 이 판사한테 이건 제대로 맡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또 제명인의 마을인가요? 거기서도 지금 난리잖아요. 16일 날에만 해도 이 이재명 그 신진호
판사라고 있어요. 예. 그 쌍방울 대북송금 그 재판하는 판사. 이 사람을 탄핵하고 뭐 불심임하자는 그 연판장 돌려서 그 뭐야 10만 5천 명인가요? 그 서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대적으로 압력을 넣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뭐 엄청난 뭐 말폭탄을 터뜨렸죠. 정말 막말 정도가 아니라 폐륜적인 말까지도 있었는데 참 나쁜 인간들이죠.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지금 이런 탄핵 운동을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재명 측에서는 신진우 부장판사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이 배당이 되니까 그 재판부를 옮겨달라고도 했고 그렇죠. 또 수원에서 재판하지 말고 서울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게 다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를 탄핵하자는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이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 공범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지금 구형 세게 받았잖아요. 아니, 1심에서 9년 6개월을 그렇죠. 받았고 지금 항소심이 이달 24일 날 결심이 끝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데 오히려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게 상황이 불리하고 증거가 뚜렷하니까 이재명으로 봐서는 이게 쌍방울 대북송금도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이화영이면 어떻게 보면은 쌍방울 대북 송금은 공범이라고 하지만 종범이고 주범은 그렇죠.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재명은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판결이. 그렇죠. 이재명 시키는 대로 이화영이 한 거죠. 지금도 이화영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도 이재명 대통령 될 날만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사면해 줄 거다 뭐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도 쌍방울 대북 송금도 증거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동연 또 한성진 두 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무죄 선고 탄원서를 지금 보내려고 모집하고 있는데 지난번 유창훈 부장판사한테도 90만 개인가를 보냈습니다. 탄원서를. 이번에는 100만 개도 넘게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탄원서 보내는 게 그게 일종의 판사한테는 압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그걸 다 받아갖고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뭐 수십만 장 되면은 뭐 트럭으로 한 트럭 안 되겠어요? 그렇게 싣고 가는 거예요. 첨부를 해야 한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재판에도 탄원서 같은 것은 그렇죠. 그걸 폐기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 얼마나 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운동을 무슨 재명인의 마을에다 뭐 여러 군데 그 좌파 인터넷 매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지금 운동을 벌이고 지금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1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총동원해 가지고 대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이고 만약 1심 선고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 그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렇겠죠. 군중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뒤집기 위해서. 옛날에 조국 사태 때 뭐 광화문 서초동에 간 것처럼 또 몰려다니겠죠. 또 하나는 지금 공직선거법 자체를 고쳐버리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자체를 고쳐가지고 행위 요건들을 빼버려가지고 공직선거법에서 이재명이 유죄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에 지금 벌이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법이라는 게 원래 불소급의 원칙이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형사범에 대해서는 뒤에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이전에 어떤 형벌을 받았던 사람들 또 재판을 받는 사람들까지 다 무죄가 된다고 그러네요. 형사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사범이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정 안 되면은 선거법을 고쳐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무죄가 될 수 있도록 법 자체를 아예 고쳐버리겠다고 하여튼 한다는 뭐 별거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거 빼놓고는 다 한다는데 이재명이는 자기 무죄로 해서는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까지 할 사람이죠. 뭐든지 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여권에서는 뭐 11월에 1심 결과가 나오면은 이재명이 그걸로 끝나지 않느냐 또 그것을 크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걱정이 많아요. 사실은 두 재판부의 재판장들이 다소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보수 우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판결을 내려줄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그런 판결이 내려진다고 한들 이재명이가 판결에 승복해서 저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할 사람입니까? 그렇죠. 뭐 판사를 흔들고 뭐 국회를 거의 재판장으로 해서 뭐 갖은 행패 수법을 다 동원하겠죠. 더구나 지금 여당이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명태균 뭐 사건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에 관한 뭐 특검을 상설 특검도 하고 그냥 일반 특검도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1월 이재명 1심 결과가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 혐의가 15일하고 25일 날 나오지만은 그때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명태균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용돌이 치겠죠. 그러려면은 이 여당이 빨리 내분을 수습해서 한 손으로 잡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게 참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여당이 자중질환에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반목하고 갈등하면은 이것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판사가. 판사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도. 그럼요. 네. 이거 저쪽도 똑같네. 뭐 이러면 판사가 사람이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빨리 내분을 좀 수습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17일에는 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항소심 재판 아마 이번이 끝이고 24일은 이제 결심에 들어가는데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얼마 전에 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국회 청문회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김성태와 쌍방울에다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김성태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재명과 또 이해찬 그런 분들한테 돈 준 거, 또 하나는 재판 거래하기 위해서 돈 가져간 거, 뭐 1심 판사한테 180억을 줬다 그런 것을 다 터뜨리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녹화를 하는 중에는 아직 뭐 재판이 열리지를 않아서 과연 김성태가 그런 증언을 할 수 있을지 할 것인지 이것이 사실은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김성태도 여러 가지를 제기 때문에 자기도 또 유죄 판결을 유죄 받았거든요. 판결을 또 받았죠. 예를 들면은 그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줬다고 하면 그것도 준 사람도 받으니까 그 청문회 때 이화영의 그런 진술을 보고 김성태가 경로를 해갖고 가서 내 다 털어놓겠다 뭐 이렇게 했다는데 만약 그런 증언들이 속속들이 터져 나온다 한다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꼼짝을 못 하죠.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정도. 거기다가 재판 거래. 그것은 그 이화영과 김영태 그 변호사 간의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김성태가 사실로 이렇게 증언을 한다고 한다면은 뭐 이재명으로서는 꼼짝 마가 되는 건데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는 뭐 김성태라든지 증언이라든지 또 빼도 박도 못할 증언들, 사진들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터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